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해커스 공무원 학원에서 영어 담당하는 김송입니다. 자, 지난 토요일 날 여러분 간호직 준비하시는 분들이 시험을 치르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일단 시험 자체 난이도는 높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집중해서 하셨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해설 강의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간단한 총평을 먼저 보여드리고 시험의 난이도는 어땠고 어느 유형으로 출제가 됐었는지 저랑 살짝만 살펴볼게요. 자, 일단 난이도는 우리가 4월 30일에 봤었던 8급 간호직 총평을 드리는 겁니다. 난이도는 하. 제가 하라고 적기 참 쉽지 않았을 텐데 거의 대부분 사실 일반 9급이라든지 혹은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시험을 봤을 때 거의 대부분 아주 평이해도 한 제가 중 정도로 적게끔 보통 그렇게 적어 왔거든요. 근데 요번에 간호직 시험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쉬웠다. 정말 쉬웠기 때문에 조금의 여러분한테 어떤 변별력을 요구하는 시험 문제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제가 하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일단 출제되었었던 유형 보면 먼저 어휘는 5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9급 준비하시는 분들도 어휘 문제가 4문제 아니면 5문제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되죠.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어휘 문제를 풀다 보면은 선택지에 들어가 있는 난이도, 단어의 난이도를 보게 되면은 요건 조금 어려웠겠다. 요건 좀 고민 좀 했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요번에 우리 간호직 시험에서는 여러분이 이거 고민했었을 것 같은데 정도의 난이도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휘도 매우 평이한 수준의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어려움 없이 푸셨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휘 문제 풀면서 나 이 단어 모르겠는데 이 문제 어려운데 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한번 반성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휘에 투자하는 시간을 늘리시고 어휘를 암기하는 양도 늘리셔야 된다는 반증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생활영어 같은 경우도 어휘가 저는 사실 너무 쉬웠기 때문에 왠지 생활영어에서 뭔가 이 표현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내심 기대를 했는데 웬걸 너무 쉽게 그냥 평이한 문장으로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표현 없이 누구든 해석하면 고르실 수 있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아주 평이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우리 어법 문제 4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4문제가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대표적이었던 문법 유형들을 주로 물어봤어요. 뭐 특별한 어떤 이 어려운 수거를 알아야지만 여기에 잘 맞는 문법 구조가 잘 쓰여 있는지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대표적인 문법 이론, 예를 들면 뭐 분사, 능수동태, 혹은 형용사절, 명사절 구조, 요 정도의 기본적인 문법 구조를 묻는데 사실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되게 쉬웠으니까 그냥 대충 이 이론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이론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어법 문제가 쉽다. 보통 쉬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험생분들은 기본적으로 문법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혹시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도 소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됐었다는 걸 얘기해요. 분명히 송이쌤도 그렇고 내 옆에 있는 친구도 쉽다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땐 그냥 약간 고민이 되던데 이분들의 특징은 문제를 풀면은 안 보이고 해설 강의나 정답지를 보면 이거 라고 기억이 나게 되는 유형이 많을 겁니다. 그건 아직 문법 정리가 다 되었다고 볼 수 없고요. 확실하게 암기가 되어 있어야 이 문법 문제가 무엇을 출제했는지, 출제자의 출제 의도가 무엇인지를 빠르게 눈치챌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문제가 쉬워져도 결국 내가 실력이 제대로 탑재가 되었는지를 전제로 한 평가라는 겁니다. 쉽다 어렵다라는 얘기 자체가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독해도 사실 우리가 문법과 어휘가 이 정도까지 쉬우면
독해 문제에서 좀 여러분이 고민했을 수 있는 선택지를 준다거나 아니면 아예 지문의 몇 문장 정도나 몇 단어를 어렵게 출제해서 고민을 하게끔 할 수 있는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매우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영어가 여러분한테 있어서 크게 고민이 될 만한 요번에 시험에 있어서의 변별을 가르는 기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국어, 영어, 한국사를 넘어서 선택 과목, 본인이 전공 과목에 있어서 좀 더 힘을 실어야 되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대신 기본적인 문법 이론 그리고 어휘 암기는 당연한 기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총평을 마치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1번부터 차근차근 쉬웠지만 우리가 앞으로의 시험을 또 대비하고 지난 나의 부분에 있어서 실수나 비어있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또 우리 해설 강의를 또 공부를 해봐야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우리 1번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자,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는 어휘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 선택지만 좀 봐주세요. 선택지를 봤을 때 나 이거 모르겠는데 나 이 단어 모르겠는데 라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건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시험을 치를 기본적인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단어를 보시고 이 단어 정도는 나한테는 아주 가볍지 라고 생각이 드셨어야 되는 거고요. 자, 문법 구조 잠깐만 보면 I am aware 우리 비동사에다가 인식이나 감정을 의미하는 형용사가 결합되면 삼형식 동사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절 전체가 be aware의 목적어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문법 구조를 묻진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빈칸을 채워보면 일단 나는 대절을 알고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좋겠죠. 자, 내 운전자 면허증이 한 2주 정도 후에 인 뒤에 숫자 기간이 나오면 후에라고 해석하시는 거죠. 2주 정도 후에 요렇게 될 거다. 그럼 지금 여러분 운전자 면허증과 관련돼서 2주 후에 이렇게 될 수 있는 맥락을 가진 단어가 제가 봤을 때는 expire, 만기되다라는 1번밖에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expose, 노출시키다, 탐험하다, 연구하다, express는 말 그대로 표현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1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보시죠. 자, 여러분 2번 같은 경우도 backup이란 표현은 후원하다 혹은 도와주다는 뜻이에요. 후원하다, 도와주다. 2번 같은 경우에 let down, 우리 let down이라는 건 노래 가사에도 되게 많이 나오죠. Don't let me down. 나 실망시키지 마. let down이란 표현 자체가 중간에 사람을 많이 넣어서 let someone down 이란 표현을 많이 쓰죠. 물론 얘도 구동사이기 때문에 대명사면 중간에 들어가지만 일반 명사면 양쪽에 낄 수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여기서 문법 문제는 아니죠. 간단하게 뜻풀이만 하자면 누군가를 실망시키다는 뜻입니다. look up to 여러분이 아마 수동태 시간에 공부하셨을 만한 수거죠. 수동태가 가능한 자동사구입니다. 누구누구를 존경하다는 뜻이죠. calm down with는 다수 출제됐었던 또 표현으로 모르시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calm down with라는 표현은 보통 병에 걸리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어느 표현이 잘 들어갈지 볼게요. 자, 그는 매우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매우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럼 도대체 공부한 이유가 나오겠죠? 자, 그럼 그랬을 때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의 형편없는 점수 때문에 부모님을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 그럼 당연히 뭐겠습니까?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겠구나 라는 뜻밖에 연결될 수 없겠죠? 3번 가볼게요. 자, 우리 anticipate 보고 나서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 anticipate란 단어는 예상하다란 뜻입니다. block 뭔가를 막다, 방해하다는 뜻이고 이건 고통받다, 예상하다, 자극하다. 우린 정답 3번을 해주셔야겠죠? 좋습니다. 4번 가시죠. 자, 4번에 우리 attain이란 단어는 무언가를 얻다, 획득하다.
물론 지금 BPP라는 수동으로 되어 있지만 상관없이 뜻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획득되어지다, 얻어지다 라는 것으로서 지금 여기서 가장 비슷하게 치환될 수 있는 단어는 achieved. 그래서 완벽한 개인, privacy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획득, 성취되어질 수 있느냐?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지 않는 상태가 됐을 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reject, 거절하다. imagine, 상상하다. sacrifice, 희생시키다는 뜻이죠. 자, 5번 갑시다. 자, left untreated라는 표현 자체가 치료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방치된다는 걸 얘기해요. left untreated. left라는 동사는 오형식 동사였다가 수동으로 바뀌면서 목적격 보호를 뒤에 얻게 된 분사 구문입니다. 그래서 치료되지 않은 상태로 놓여지면 그 감염이 결국 많은 다른 합병증, complications, 모르면 안 되죠. 나는 다른 합병증을 give rise to 할 수 있다. 그럼 give rise to라는 표현 자체가 야기시킬 수 있다. prefer, 선호하다. delay, 뭔가를 미루다, 지연시키다, 제거하다는 뜻이죠. 좋습니다. 자, 우리 6번 가보실게요. 나머지 여러분이 해석을 못하실 만한 혹은 특별한 표현이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있는 4번부터 보실게요. 자, 이게 무슨 얘기야, 4번? 야, 너무 덥다. Let's dive into the water. 우리 다이빙 하자. 라고 했더니 야, 정말 오랜만이다. 너 어떻게 지냈니? 이거 혼자 지금 똥딴지 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 4번 하시면 쉽게 고르실 수 있을 거라 보고요. 자, 7번도 봅시다. 야, 너 굉장히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라고 했더니 나 어제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상을 못 탔거든. 했더니 어떡하니? 라고 약간 동조를 해줘요. 공감을 해줍니다. 나 진짜 이 컨테스트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 쏟았단 말이야. 라고 친구가 속상해하자 A라는 친구가 얘기하자. Come on. 야, 괜찮아. Remember you gave it a wonderful try. 네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봤다는 거잖아. 그러면서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라는 얘기가 들어가야지만 그래, 네 말이 맞다. 고마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What matters. What matters란 표현 자체가 중요한 거가 바로 그거지. 란 얘기입니다. 정답 3번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우리 잘못 옮긴 거 문법 문제 풀이 해보도록 할게요. 틀린 걸 고르시는 겁니다. 자,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보셨을 때 사실 우리가 누구한테 화나 있다. 어디에 화나다 라고 얘기할 때 be angry at이라는 걸 쓰는 경우가 있고 with라는 걸 쓰는 경우가 있어요. at이라는 걸 쓰는 경우는 보통 사람이 아닌 어떤 대상을 얘기해요. 예를 들면 나는 그 뉴스 보고 진짜 화났잖아. I was angry at the news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보통 with를 쓰게 되면은 사람이 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with라는 전자를 사용한 부분에 있어서 뒤에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어진 한국말에서도 그 자신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with라는 선택지 좋아요. 자, 그때 여기서 이제 himself라는 제기대명사 사용이 맞느냐? 그가 지금 자기 자신한테 화가 나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주어와 전치사의 목적어든 아니면 타동사의 목적어든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대상이 지칭될 경우는 우리는 제기대명사를 써야 하죠. 아주 잘 썼다. 2번 보실게요. 물론 우리 stop, regret, forget 공통점이 투부정사, 동명사를 다 쓸 수는 있지만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석을 기준으로 나눠서 선택해야 되죠. 지금 보시면 여러분 얘는 말하기 위해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부터 말하던 걸 멈췄어요. 과거적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준동사는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stop to talk가 아니라 talking 하셔야죠. 그가 말하기를 멈추고 and 동사 2개를 병치했구나.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 보는 겁니다. 둘러봤다는 뜻이겠죠? 자, 나머지는 괜찮은데 준동사 선택이 주어진 한국말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3번 볼게요. 자, 일단 우리 heartily. heartily란 단어 자체가 부정어죠. 준부정어.
부정어이자 부사입니다. 우리 중요한 거 여러분, 한 절 안에 동사가 하나 있어야 되는 것만큼이나 부정어도 하나만 있어야 하죠. 지금 보시다시피 not이라는 부정어나 never 대신 hardly가 부정어 역할을 해줬고 그 절 하나 안에 절 하나 아니라고 한다면 he could hardly believe까지가 절 하나죠. what 이하는 또 다른 절이고요. 그럼 절 하나 안에 부정어 하나 있으니까 잘 썼고 주어진 말에도 뭐뭐 할 수 없었다라는 부정어가 보이니 잘 선택이 됐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believe는 삼형식 타동사입니다. 삼형식 타동사 뒤에는 누가 오게 됩니까? 목적어가 올 수 있죠. 물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believe는 삼형식도 되고 오형식도 됩니다. 오형식이 됐을 때는 절대로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은 불가해요. 그래서 가목적어라는 장치를 쓰고 나서 목적격보를 보고 쓰고 그 다음에 목적격보 뒤에다가 진목적어 형태로 명사절을 쓸 수는 있어도 지금처럼 이렇게 believe 뒤에 바로 명사절이 붙었다는 얘기는 오형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왓절 전체가 목적어로 와 있고요. 여러분 하나 외우실 것도 있죠. what이라는 명사절 접속사는 스스로 명사 기능을 하면서 명사절 접속사 기능을 겸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문장 구조는 명사가 빠져있는 불완전 구조가 와야겠죠. 자, hear 무엇을 듣다. 듣다란 뜻으로 갖고 있는 단어들 중에 hear는 타동사로 유명합니다. 지각동사죠.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문장 불완전하게 잘 썼다고 봅니다. 자, 4번 가보시죠. 4번에서 there이라는 요 문장 맨 앞으로 튀어나간 there를 우리는 유도부사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 유도부사의 특징은 뭔가요? 유도부사는 문장을 시작하게 만들어주며 대신 주요 성분이 아닌 부사가 문장 맨 앞에 나왔으니 주어 동사가 뒤가 뒤집어지는 도치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도부사는 여러분이 주어 동사 수일치를 겨냥해서 묻는 문제가 많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 a number of라는 수량 표현도 기억하셔야 되죠. a number of는 many와 같은 뜻으로 뒤에는 복수 명사를 써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different options, 복수 명사 좋죠. 그러면 복수 명사 덩어리를 주어로 만들었으니 동사도 복수 좋죠? 이때 비동사는 일형식 자동사입니다. 이때 비동사는 일형식 자동사로 유도부사랑 같이 많이 쓰입니다. 유도부사 뒤에는 일형식 동사가 주로 온다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자, 그때 일형식 동사의 해석은 있다라고 해석되죠. 완벽하게 잘 썼다. 자, 9번 내려갑시다. 자, 우리 아까 stop이란 단어를 가지고 제가 얘기하면서 remember를 일컬었었는데 우리 remember라는 단어 역시 뒤에 동명사, 투부정사 다 쓸 순 있되 동명사 쓰게 되면 과거적 의미를 전달한댔죠? 자, 그러면 이전에 어디에서도 그를 봤던 거를 기억하지 못한다. 그럼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데라는 것 자체는 과거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적 의미를 전달하는 seeing 좋죠. 좋아요. 그래서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다. 문장에서 remember의 목적어 seeing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 성질 남아있는 see의 목적어로 him 등장했죠. 문장이 완성된 끝에 붙은 anywhere 장소 부사 기능, before 시간 부사 기능. 그럼 결국에는 anywhere, before 전부 다 부사입니다. 완전한 문장 끝에 붙었으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문장 한국말에도 그를 이전에 본 기억이 없다. 과거적 의미 동명사 선택 good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2번 가보실게요. 자, 우리 whenever. whenever이란 단어 자체가 언제 뭐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라는 복합 관계 부사죠. 우리 복합 관계 부사는 대표적인 부사절 접속사로 완벽한 주절과 분리돼서 부사 덩어리 정체의 성질을 지닙니다. 자, 그때 listen to 무엇을 듣다 자동사고요. listen 뒤에 to라는 전치사 선택 좋고 전치사의 목적어 this music 좋아요. 그럼 내가 음악을 들을 때마다
뒤에 완벽한 절 잘 이어졌고요. 뒤에 나는 항상 어머니가 생각난다 라는 현재의 반복적인 습관의 시제, 현재 시제 좋아요. Think of my mother. 우리가 think란 동사도 물론 사실 3형식이나 5형식으로 많이 쓰는 타동사지만 뒤에 어떤 특정한 사람을 써서 명사, 목적어를 간단하게 짧은 한 단어로 표현할 때는 of나 about을 붙여서 자동사로 많이 씁니다. 2번 역시 좋아요. 3번 볼게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3번은요. 2015년 9급 국가직 문법 문제에 출제됐었던 거랑 완전 비슷합니다. 어떻게 비슷하냐? she라는 주어의 주격까지 그리고 escape from running over까지 똑같아요. 이제 국가직에서는 2015년 시험에서는 by a truck이란 표현까지 나온 걸로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by taxi, by truck 그냥 똑같이 차량이잖아요. 똑같죠. 그럼 우리가 이를 통해서 기출을 꼭 봐야 된다는 판단이 드는 거죠. 나는 간호직 준비하니까 간호직 기출만 볼 거야. 이러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9급을 준비해도 7급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물론 법원직이나 혹은 이런 다른 국회직 같은 문제는 푸실 필요 없지만 9급, 7급 문제는 푸실 필요가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 포인트 잡아봅시다. 다행히라는 부사는 여기서 잘 옮겨놔서 끝났어요. 그녀가 지난밤 트럭에 치이는 것을 모면했다. 모면했다는 표현 자체가 그 상황으로부터 탈출한 거고 스스로 탈출한 거니까 escape는 자동사를 쓰는 게 문제가 없거든요. 자, 뭐로부터 이제 모면을 하게 됐는지 전치사 from이 로부터. 원인이라는 걸 원인이라는 걸 설명하기 굉장히 좋은 전치사니까 from이란 전치사 선택도 좋아요. 자, 근데 그 뒤를 보시면 우리가 자동사 중에서도 자동사 수거를 이루어서 수동이 가능한 자동사구가 있댔죠. 지금 보시는 run over. 우리 아까 우리 어휘 문제 풀면서 제가 look up to 수동태 가능하다 설명했었죠. run over도 마찬가지 수동이 가능해요. 그때 중요한 거는 보통 주어 자리에는 차량이 나옵니다. 차량 주어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run over를 쓰고 나서 뒤에 목적어는 보통 약간 약자가 나오죠. 동물이나 좀 생각하긴 싫지만 어린 아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량이 어린 아이나 동물을 쳤다. 이런 의미로 run over를 쓰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결국 목적어라는 것이 주어로 이동되는 것이 기본적인 수동태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녀를 이라는 목적어가 주격으로 이동돼서 she. escape from이라는 것 자체의 동사는 그대로 쓰되 차량에 의해서 칠 뻔한 거니까 얘를 수동으로 만들면 run over. 물론 be run over 이라는 수동이 만들어지고 전치사 over 뒤에 있던 목적어가 주어로 이동됐을 거니 뒤에는 비어져 있게끔 만들면 되겠죠. 자, 근데 지금 여기서는 from이 보이니까 전치사 뒤에는 명사 형태가 와야 되죠. 그러니까 그냥 running이 아니라 여기서의 run은 pp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be를 동명사 형태로 바꿔주면 being이 들어가게 되고요. 뒤에는 pp인 run over. being run over 이라고 쓰게 되어야 되고요. over 뒤에 목적어 없는 거 확인하신 뒤 원인 제공자가 by 이하로 들어가는 거죠. 얘가 주어 자리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Spy truck last night. 정답은 3번 being run over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4번 보실게요. 우리 fall asleep, fall asleep 우리 이거 국가직 기출했을 때 제가 풀이할 때도 같이 우리 문제를 풀었었죠. fall asleep이란 표현 자체도 fall이 이형식 동사로 쓰여서 형용사 보호를 취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쉬운 단어 become과 같은 뜻이 된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종종 잠에 드세요. 잠이 든 상태가 되세요. 뭐 동안에 뒤는 분사 구문이죠. 우리 watch라는 단어도 지켜보다 보단 뜻의 타동사고요. 뒤에 목적어를 지니는 능동적 의미와 구조를 지켰기 때문에 현재 분사 ing 형태에 전달되는 거죠. while이라는 시간의 접속사는 주절이 주어와 종속절 주어가 같을 경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써도 되죠. So while watching movie 좋아요. 자, 넘어가셔서 우리 이제 10번 가보십시다.
자, 요지 문제예요.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가수 비욘세. 그래서 나서 이게 비욘세에 대한 얘기인가 하고 되게 혼자 설렜었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비욘세의 Naughty Girl, Taylor Swift의 Untouchable, or Eminem Lose Yourself. 되게 유명한, 굉장히 유명한 팝 가수들이에요. 근데 이 팝 가수들의 이러한 템포가 굉장히 강한 식의 노래가 네가 더 열심히 운동하게끔 inspire, 용기를 혹은 어떤 영감을 불어 넣어준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해요. 여러분한테 어떠한 노래와 가수를 제시해주고 난 다음에 모두 알 거야 대시라는 맨 첫 문장을 통한 소재 제공을 listening to tunes during exercise 나오죠. 우리가 운동하는 동안에 음악을 듣는 것이 바로 증명된 방법이래. 뭐 할 수 있는? To boost your workout performance and duration. 네가 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퍼포먼스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운동하는 기간까지를 향상시켜줄 수 있는 증명된 방법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첫 번째 문단을 통해서 음악이 운동하는데 좋네? 라는 인식은 들어가시겠죠. 그럼 중간에 혹시 우리 역접이 있는지 볼까요? 슥 눈으로 빠르게 스캔해봐도 없어요. 마지막 문장 쓱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쉬울 수가 있나? Music can arouse and boost mood before exercise.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었던 운동에 쓰이는 순기능이 그대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연결되고 있죠. arouse라는 건 각성시키다, 자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운동하기 전에 듣게 되면 결국 네가 굉장히 각성되고 너의 기분이 좋아지게 돼서 결국 우리가 운동할 때 느끼는 피로나 혹은 통증이 dampen, 축소된다, 약화되게 된다는 뜻이겠죠? 그럼 결국 빠른 템포의 음악을 듣게 되면서 결국 운동하면 효율이 높아지고 순기능이 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금방 나오게 되고요. 심지어 한국말 선택지였어요. 완전 땡큐죠. 자, 좋습니다. 이제 우리 주제 문제 찾으러 가실게요. 또 주제입니다. 맨 첫 번째 문장에 어떤 소재가 투척됐죠? 두바이. 두바이가 어떤 곳인지를 여러분한테 약간의 우리의 상식을 시험하는 듯이 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뜨겁고 건조한 곳이야. 이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대충 알죠. 그럼 이거는 큰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단서란 말이죠.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서 얘기를 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이 공무원 독해 지문을 봤을 때 질문을 던지는 식의 지문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질문이 시작되는 경우로 지문이 시작이 되어지면 여러분한테는 당연히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의 주의 집중을 모으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읽으셔야 될 거고요. 이 질문에 있어서 여러분은 그 질문의 답을 구하러 가셔야 될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How did people in Dubai survive in the severe weather? 그럼 도대체 두바이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극단적인 이런 기후 조건 안에서 어떻게 생존했을까? 보다시피 과거 시제예요. 지금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어? 라는 현재 시가 아니라 과거에 어떻게 견뎠을까? 라고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는 걸 보니 이거에 대한 답은 과거에 이렇게 견뎠지롱 이라는 것이 연결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중간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뭔가를 발명하고 만들었대요. 그들만이 고안해낸 방식에 대한 설명의 에어 컨디셔닝을 쫙 얘기를 해줍니다. 어디까지요? 여기까지요. 여기.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얼도 앞에만 보셔도 대부분의 두바이에 있는 집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어지냐? 굉장히 높게 지어지고요. 높은 천장과 벽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더 많은 그늘을 만들게 되고 열감을 줄일 수 있는 원리다. 그럼 지금 이거는 과거에 이렇게 지냈던 것이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 결국 맨 마지막에 보시다시피 이러한 윈드타워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 윈드타워에 대한 설명이 위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윈드타워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대에서도 쓰이진 않지만 유적처럼 남아있다는 얘기일 거고요. 결국 굉장히 중요한 건축적 심벌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과거에 어떤 식으로 시원하게 에어 컨디셔닝을 했었는지를 설명하는 4번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1번을 선택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history라는 표현은 여러분 말 그대로 에어 컨디셔닝이라는 것, 말 그대로 우리가 이 방이나 혹은 건물 전체를 시원하게 만드는 그 에어 컨디셔닝 자체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발명돼서 지금까지 쓰이는지를 얘기했었어야지, 지금 여기 쓰여진 독해 지문의 내용은 두바이라는 특정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과거에 시원하게 만들었을지에 있어서의 그 표현을 에어 컨디셔닝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진짜 에어컨을 설명한 건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은 놓치시면 안 된다. 그래서 1번 아니고 4번 하셔야 됩니다. 좋아요. 우리 위로 가시죠. 12번 또 제목이네. 이렇게 제목 문제가 많으니까 여러분이 사실 크게 어려움을 느끼진 않으셨을 거라 보는 거죠. 자, 제목 문제 보실게요. 또 자, 지금 보니까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이것도 해석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여러분이 첫 번째 문장 보고서 스톡홀름에 뭐 이런 보고서가 있었구나. 대충 넘어가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시작되죠. 미국이 account for, 우리 account for 이라는 이 수거는 중요하죠. 수동이 가능한 자동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간호직 시험에서 수동 가능한 자동사고 많이 나오죠. look up to 나왔고요. run over 나왔고요. account for 나왔습니다. account for 이라는 건 여러분 설명하다는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차지하다. 특정한 비율을 차지하다라고 해석하시면 자연스럽습니다. 차지하다. 자, 지금 보니까 미국이 차지한대요. 뭐를요? 전 세계적으로 군사비에 쓰이는 군사비 지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대요. 어마무시하죠. 전 세계에서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각 나라마다 지출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의 3분의 1 정도보다 살짝 더 많이 미국 혼자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죠. 미국에 대한 그럼 군사비 지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가라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맨 처음 시작은 했지만 보니까 갑자기 나라가 바뀌어요. 중국이요. 이런 military spending에 있어서는 2위래요. 두 번째래요. 그러나 이 중국의 지출은 오직 미국이 지출하는 것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비교를 했을 때 군사비 지출에 있어서 차이가 벌어졌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역시 미국이 단연 돋보이게 많이 지출하는구나 라는 얘기는 변하지 않았어요. 자, 뒤를 보니까 러시아,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러시아가 나오죠. 러시아는 쓴다. 그만큼 쓴다. as much. as much라는 것 이하 자체가 바로 미국이 쓰는 것만큼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이 쓰는 것만큼의 ninth 한 거 보니까 여러분 이거는 9분의 1이에요. 9분의 1 정도밖에 쓰지 않는다는 거죠. 지출이. 그러면서 문장이 끝나고 US efforts가 주어고요. 동사는 have been입니다. effort 뒤에 있는 투부정사는 뒤에서 앞에 있는 effort을 수식한다 라고 보여지고요. 해석하면 지금 bear이라는 건 여러분 뭔가를 감당하다, 감내하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지금 보니까 defense burden이란 표현은 말 그대로 방어할 때 군사적인 부분에서 방어하는데 이 부담이라는 것을 지우다, 부담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그 중간에 get이 보여요. 사역동사 get,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럼 해석 어떻게 하죠?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시키다, get. 그러면 European Allies 한 거 보니까 유럽 동맹국이에요. 미국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냐면 유럽 동맹국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이 쓰고 있는 이런 군사적인 지출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부담을 같이 to bear, 좀 감내해 줘라 라고 to get, 뒤에서 앞에 있는 effort 수식하는 거죠. 그렇게 감내해 줘라 라고 부탁하는 그러한 노력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되어 왔대? 별로 성공적이진 않았대. 그렇겠죠. 미국이 미국 혼자서 우리는 군사 지출에 돈 이만큼 쓸 거야 라는 거지 유럽에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굳이
가담해서 돈을 쓰고 싶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랬다 하면서 갑자기 얼도가 있어요. 얼도는 모임에도 불구라는 뜻이죠. 그럼 결국 영국이나 프랑스 그리고 독일이 1인당 per capita 국민 1인당 defense 방어 비용에 있어서 더 많은 비용을 쓴대요. 누구보다 미국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이 유럽의 동맹국으로 하여금 우리가 쓰는 이 지출비 좀만 같이 부담해줘 라고 하는 부탁에 있어서는 별로 대답을 긍정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결국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결국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군사 지출에 있어서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고 그 중에서의 기준이 미국의 예시가 든 것뿐이에요. 미국이 든 것뿐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중국만 얘기한 지역적 정보 안 되고 유럽도 아니고요. 결국 더 많이 이 밀리터리 돈을 더 쓰겠다는 노력은 아니에요. 미국이 지금 현재 쓰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좀 부담을 같이 나눠 가져주자라는 부탁을 했었지만 그게 실패했었죠. 그래서 4번은 알고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군사적인 지출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 생각의 차이도 있다라는 얘기를 같이 겸한 표현의 a gap. 정답은 3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여러분이 다른 독해 문제보다 12번은 그나마 조금 생각했을 수 있다. 특히 4번 찍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4번은 더 많이 쓰려는 노력이 아니라는 거. 더 많이 쓰려는 노력은 아니라는 거죠. 좋습니다. 13번 가보시죠. 자, 일치하지 않는 거 매우 쉬웠고 지금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초래되어지는 우리 incur이라는 건 occur 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죠. occur이란 단어는 발생하다라는 일형식 자동사지만 incur 무엇을 초래하다라는 타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수동적 의미를 갖는 과거 분사로 수식 가능하죠. 주어 동사는 여기 있군요. 자, 그럼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다. 우리가 신체 활동, 쉽게 말해서 운동이라고 합시다. 운동할 때 초래되어지는 가장 일반적인 부상은 sprain이라는 건 여러분 삐든 거예요. 접질리는 거. and strain이라는 건 여러분 보통 압박이란 뜻을 갖고도 있고 혹은 바이러스에 있어서는 변종이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 strains라는 건 여러분 근육에 있어서 압박인 거니까 쉽게 말하면 알배기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근육 통증을 주로 얘기하는 게 strains라는 겁니다. 자, strain부터 얘기하네요. 근육 통증은 발생한대요. 뭐 할 때 발생하냐? Fibers in muscle 나오죠. 근육에 있어서의 섬유가 손상되었을 때 발생한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운동과 관련된 부상은 거의 대부분은 hamstring strains, 햄스트링 부분에 있어서의 근육 염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뭐 한 이후에 발생하는데 vigorous sprint라는 표현은 아주 격렬한 질주를 말하는 거예요. 스프린터라고 얘기하죠. 단거리 육상 선수를. 그래서 아주 격렬하게 막 단거리 선수처럼 뛰는 활동을 한 이후에 보통 햄스트링이 땡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또 다른 경우에 있어서 스트레인 머슬 또 얘기하네. 다른 경우에 있어서 또 우리가 이렇게 근육이 뭉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어떤 걸 얘기해? Muscle in the front of the thigh, the low back, and the calf. 자, 이게 calf는 종아리예요. 물론 이제 어린 송아지를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기선 calf는 종아리입니다. 그래서 종아리나 혹은 허리 아랫부분 혹은 허벅지 앞부분이 이제 말 그대로 알이 배기는 거죠. 라고까지 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strain에 대한 설명이 끝났어요. 그럼 지금 보시면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지금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 유형이라는 걸 먼저 머릿속에 파악을 해주고 sprain과 strain이라는 걸 여러분한테 언급한 다음에 strain만 얘기했다면 결국에는 sprain에 대해서도 뒤에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strain, sprain 헷갈리니까 strain에 해당하는 얘기를 시작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얘기만 먼저 선택지에서 걸러주는 겁니다. 소거를 먼저 해놓는 거죠. 자, 그럼 1번 볼게요. 일단 1번의 내용은 both sprains and strains 첫 번째 문장이었죠. 다 우리가
신체 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아예 맨 첫 문장에 얘기를 한 옳은 문장이니까 1번은 틀린 것이 아니라 맞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powerful sprint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까 vigorous란 단어 대신에 powerful이란 단어로 paraphrase 한 겁니다. 강력하게 아주 열정적으로 뛰고 난 이후에 너는 hamstring 다칠 수 있지롱. 아까 어디서 얘기했죠? 여기서 얘기했죠. 여기. 우리가 hamstring에 있어서 strain에 있어서 얘기를 지금 2번에서 얘기를 그대로 잘 옮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2번도 아니죠? 자, 3번 할게요. jumping or running 이란 말 우리 아직 안 읽었죠? 그럼 이 부분은 이제 sprain에 대한 얘기인가 보다 라고 보시는 거고 4번 잠깐 볼게요. sprain에 대한 얘기죠. 그럼 이제 우리는 1, 2번에 소각 다 했으니까 이제 sprain에 대한 얘기를 읽으러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sprain이라는 건 또 역시 뭐냐? ligament. 우리 ligament라는 표현은 인대예요. 인대.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사실 좋긴 하죠. 자, 인대의 부상이다. 삔 거예요, 삔 거. 그래서 보시면 connective tissue that connects bones and bones.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우리 신체 조직이다라고 얘기해주죠.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드디어 얘기한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게 뭐였어? jumping, running에 대한 얘기 빨리 찾으러 가야죠. 여기 있네. 우리가 jumping이나 running 할 때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발목이 살짝 바깥으로 돌면서 결국 접질리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서 ankle sprain에 대한 얘기 맞으니까 3번도 고르시면 안 되죠. 그리고 4번 보세요. 다른 일반적인 접질리는 삐는 현상도 여기서 많이 일어난다라고만 얘기했지. 너의 발목보다 이 어깨에서 더 자주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은 한 적이 없거든. 그래서 정답을 4번으로 하시면 됐었던 거죠. 굉장히 평이했었던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14번 가시죠. 자,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우리 형용사절 관계절에 관련된 얘기인가 봐. 선생님 어떻게 아셨어요? 보니까 he's a person. 선행사 나오고 아무런 접속사 없이 갑자기 절이 시작됐다면 그리고 주어 동사는 보인다면 이건 주격 자리는 아니겠구나 라는 판단하에 뒤에 문장이 어디서 끝났는지 볼까? talk to. 전치사 to의 목적어가 빠져있는 비어있는 불완전 문장 구조이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이나 혹은 대시 생략돼 있었겠죠. 우리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그 자체 단어 하나만 생략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연달아 있을 때도 생략 가능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됐고 전치사 뒤 목적어 비어있으니 불완전 구조 좋고 about my daughter 어차피 앞에 있는 문장과는 상관없는 독립적인 전면구 구조로 잘 썼습니다. 그래서 문제 없다라고 보여지죠. 2번 My final exams 내 기말고사 시험이 주어가 복수 동사 복수. 자, 물론 비동사 플러스 ing라는 이 시제 모양은 진행 시제의 대표적인 형태죠. 하지만 이 진행 시제가 진행 시제 모양으로 뭐뭐 할 예정이다라는 미래 시제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땡큐하게 시작하는 중이다라는 현재 시제가 아닌 미래 시제로 해석될 수 있게끔 미래 시제 표시어를 같이 줬군요. 그러면 내 기말고사 시험이 다음 주에 시작될 예정이야. So 접속사 왔으니까 절 이어질 수 있죠. have got to 라는 표현은 뭐뭐 해야 한다 라는 굉장히 일상생활 영어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I've got to, I've got to go, I've got to go 이렇게 많이 쓰죠. 나 가야 돼. I've got to study. 나 열심히 공부해야 돼. So study hard. 문제 없이 절과 절 잘 이었고요. 3번. 지금 보시면 여기서 the story was about the instance that 여기서 우리 지금 계속 2021년부터 22년 지금 이 간호직 시험까지 일반 구급 시험도 마찬가지, 간호직 시험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동사 형식을 묻는 문제를 많이 내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happen. happen이란 동사는 일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아까 제가 언급했던 occur 하고 동의어입니다. 일형식 자동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절대 수동이 불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were 지우시면 돼요. 과거 시제 표시어 있으니 과거 시제로 쓰였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해석하면 결국 happened라는 that 이하의 주격 관계 대명사 절이 앞에 있는 incidents, 사고, 사건을 수식하고 있는 구조라고 보여지고요. 해석하면 이 이야기는 1920년대에 발생했었던 사고에 대해서,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 3번 하시면 되겠죠. 좋아요. 동사 형식. 동사 성질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가 자꾸 나오고 있다. 제가 여러분한테 기초 수업이든 기본 수업이든 심화 수업이든 문제풀이 수업이든 늘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것이 형식 잡아야 된다. 그래서 송이쌤 강의하면 형식 이렇게 얘기가 연결될 정도로 형식을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그게 그리고 수험 기간 내내 여러분이 아주 자연스럽게 습득될 수 있을 만큼 많이 반복해줘야 이런 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색함을 바로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좋아요. 정답 4번 가실게요. I was going to, be going to 동사원형 뭐뭐 할 예정이다. 근데 과거 시제 비동사니까 뭐뭐 할 예정이었다. 내가 사무실을 청소할 예정이었거든. But 저 등위 접속사 왔으니까 절 이어졌죠. 근데 이미 누군가가 다 했더라. 그럼 지금 내가 치우려고 했었던 시점보다 누군가 먼저 치워버린 시점이 먼저 앞서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보다 한 시제 앞선 헤드 PP로 시제 문제를 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already 같은 완료적인 의미를 갖는 부사들 항상 동사 have PP, has PP 사이로 넣어주셔야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죠? 정답은 3번 하시면 되겠네요. 자, 15번 보십시다. 15번 여러분 되게 간단한 원리를 묻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한 절에는 동사 몇 개 있어야 됩니까? 하나 있어야 되죠. 지금 speaker said 주어 동사로 난 이렇게 평화롭게 가려고 했어. 근데 갑자기 몇 가지를 얘기했구나. 뭐 목적어 물론 틀렸지만 인식 못하고 지나갔다고 칩시다. 지금 보면 이 that 이하 나왔죠. 선생님 이거 that 이하 나왔으니까 이거 그냥 이거 절이 와 있으니까 이거 절 2개니까 접속사 왔으니까 동사 2개 써도 되는 거 아니냐? 아이 맞죠 그거는. 접속사가 왔으니까 절을 2개 쓰는 건 괜찮아. 근데 틀렸잖아 수일치가. 지금 보시면 여러분 이거는 2가지로 바꿀 수 있어요. 첫 번째, 그 스피커가 재미있었던 몇 가지를 말했다 라고 얘기했다고 칩시다. 즉 무슨 얘기냐? 아예 지금 3형식 동사 said로 목적어를 a few things라는 뒤에 s를 붙이셔야겠죠? a few 뒤에는 복수명사 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3형식 문장으로 아예 만들어서 that 이하의 구조도 앞에 있는 few things를 수식하게끔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few things가 복수 선행사니까 여기를 were 이렇게 쓰셔서 that were interesting 이라고 쓰셔도 좋아요. 그럼 해석하면 재미있었던 몇 가지를 그 스피커가 말했다 라고 그냥 목적어를 few things라는 목적어 간단한 명사 하나만 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두 번째는 said가 3형식으로 유명한 동사고 명사절을 목적으로 많이 취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that이라는 명사절 접속사는 목적어 자리에 있을 때 생략 가능하죠. 그래서 that이라는 게 생략됐다고 보고 a few things 주어를 만든 다음에 that was를 아예 2단어를 바꿔버려서 were 이라고 few things를 주어로 만들고 동사를 복수로 일치해서 interesting 으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a speaker said that a few things were interesting. 그 스피커가 연사가 몇 가지가 재밌었다 라고 말했다 라고 해도 괜찮아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한테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겨냥한 거는 a few 뒤에는 복수명사가 와야 되는 수일치를 알고 있니? 그리고 수식절 안에 있는 동사수도 맞춰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니? 라는 겁니다. 자, 2가지 다시 얘기합니다. said a few things 목적어 하나로 명사 꼴로만 만들어서 that were interesting 으로 수식절을 만들어서 붙여주시든지 그래서 재미있었던 몇 가지를 말했다 라고 가시든지 아니면 아예 speaker said that a few things were interesting 이란 절 하나를 아예 통째로 만들어 주시든지 다만 a few 뒤에 things라는 복수명사 그에 맞게끔 동사도 were 복수로 잘 써야겠죠.
그래서 두 가지로 바꾸셔야 되기 때문에 1번이 틀렸다고 보여집니다. 자, 2번 보시면 아하, 우리 또 지각동사네. C라는 지각동사는 목적어가 능동적으로 목적격보했다는 전제로 지각동사라는 점의 전제로 목적격보 자리에 원형 부정사도 되지만 현재 분사도 됩니다. With a drink라는 건 뭐뭐와 함께 있는 그대로 그냥 해석하시면 되고요. 어디에? 그의 손 안에. 그럼 해석하면 우리는 Johnny 손에 음료수를 든 채로 돌아오는 것을 봤다. 진행적 의미까지 살짝 살려주면 돌아오고 있는 중인 걸 봤다 라고 해도 좋고요. 잘 썼습니다. 3번에서 포인트는 one of the 복수명사 공식. 근데 그 one of the 복수명사 공식 사이에 최상급도 활용할 수 있죠. 어차피 둘 다 더를 공유하니까요. 그래서 one of the best novels 하고 뒤에 불완전한 절로 read의 목적어가 빠져있죠. 물론 여기서는 과거분사가 돼서 read입니다. I have ever read. 그래서 read의 목적어는 결국 novels라는 걸 알 수 있죠. 불완전 구조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형태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아주 잘 쓴 문장 해석해 봅시다. 이 책은 내가 이제껏 과거부터 지금까지 읽어온 가장 최고의 소설 중 하나입니다. 라고 해석하고 있고요. 자, 밑에 4번 보니까 우리가 감정을 느꼈습니다. 감정 동사를 가지고 감정을 느꼈으면 PP, 감정을 불러일으켰으면 ING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We are absolutely amazed at the response to our appeal. 우리는 정말 완전 깜짝 놀랐어요. 감정 느꼈어요. 어디에요? To our appeal. 우리의 호소에 따른 반응이에요. 우리가 무언가에 막 호소를 했는데 그 호소에 대한 반응에 우리가 오히려 놀랐다라는 해석으로 풀이됩니다. 잘 썼고요. 16번 가십시다. 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animals move for many reasons. 매우 짧아서 오히려 여러분이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혹시 이게 킬러 문제인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자, 일단 해석해 보면 동물들은 많은 이유로 움직인다. 많은 이유 때문에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동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줬어요. 그럼 이런 문장 삽입 유형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강조하다시피 삽입시키실 문장 자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정말 요구되어진다. 자, 그럼 가볼게요. 지금 보니까 첫 번째 문장에 모든 동물들은 움직인대요. 근데 움직인다는 얘기니까 뭐야 왜 첫 번째 이렇게 벌써 답이 나온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 조급해 마시고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모든 동물들은 특정한 방법으로 움직인다. 아까 우리 뭐였지? 많은 이유로 움직인다는 거였고 지금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움직인대? 수영해서, 걸어서, 기어서, 달려서, 날아서 등등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swing through trees라는 거는 나무를 막 타면서 마치 타잔 옆에 타잔이 아니고 옆에 누구였지? 그 침팬지 있잖아요. 나무 사이 나무 줄기를 막 타면서 움직이는 걸 swing through trees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고요.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그래서 얘기해요. 그러나 라고 얘기를 해주고 모든 동물들의 움직임은 사실 공통점이 있대요. 지금 여러분한테 이제 이 동물들이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시작한 다음에 근데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움직이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 공통점이 설명돼요. 자, 뭐 할 때? 동물이 움직일 때요. 이 동물의 신경 시스템, 근육 시스템, 그리고 이 뼈의 골격 시스템이 3단계로 같이 상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3단계로 상응한다라는 것을 first, second, finally로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기 시작하죠. 그럼 사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지금 우리가 맨 처음에 늘 문장 해석이 뭐였어요? 모든 동물들은 많은 이유로 움직인다는 거였는데 이유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 아닌 지금 3단계, 3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그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3번의 이후에서 끝나니 정답은 4번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유에 대한 설명이 아니었었으니까 1, 2, 3은
해석이나 해봅시다. 자, 첫 번째. 한 동물의 이런 신경 시스템에 대한 얘기가 맨 처음 얘기 나옵니다. 두 번째가 nervous system에 이어서 뭐가 나와? signal muscles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시그널이 어디가 움직이게끔 만들어? 뼈. 그래서 이제 뼈까지 얘기를 해서 끝난 다음에 많은 이유로 움직인다라는 것에 있어서 이유가 드디어 나오죠. 그들을 움직인다. 뭐 하기 위해서? 먹이를 얻기 위해서. 방어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등등등의 지금 여러분한테 이동하는 이유에 대한 얘기가 시작되죠. 4번밖에 안 되죠. 그죠? 17번 갑시다. 자, 순서 문제입니다. 순서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주어진 지문 안에 단서가 있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나 혹시 이 지문에 주어진 문단의 내용이 정의, 결론이 이미 나버렸다면 내가 시작하면 된다. 그래서 시작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들을 찾으러 가시면 된댔죠.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일단 단서가 있는지 없는지 봅시다. 자, 볼게요. Television is addictive. TV는 굉장히 중독적이래.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죠. TV는 중독적이다라는 결론을 내려주고 여러분한테 예시를 줬단 말이죠. 예시를 줬어요. When a set breaks.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set이라는 건 TV set이에요. TV set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TV가 나오게끔 만드는 여러 가지 도구, 장비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전부 장비를 set이라고 그래요. TV set. 만약에 우리 집에 있는 TV가 고장났어. 그러면 많은 가족들이 어떻게든 이 TV가 고쳐지게끔 하기 위해서 막 분주하죠. 그리고 often renting one, 그리고 심지어 하나 빌리기도 해요. 뭐 하면 만약에 이 TV를 맡긴 수리소가 너무나 하루나 이틀 이상 걸려서 오래 걸리면 그럼 지금 여기서 TV가 중독적이다라는 여러분한테 주장과 결론을 낸 뒤 그거에 대한 예시만 전달했으므로 결국 여러분이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시작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정말 시작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실험 연구라면 그 실험 연구가 시작된다는 해석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지금 보니까 여러분 1번 A번에 처음에는 대부분의 자원자들이 나온 걸 보니까 자원자들을 어떻게 모았다는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자, B번 보니까 not one volunteer. 또 volunteer 얘기죠. 그럼 아니에요. C부터 갈게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C번 봅시다. 그래서 만약에 TV라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그랬을 때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지루함을 느끼게 되고요. 그들 스스로 뭘 해야 될지조차 모르게 되는 상황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첫 예시, 실험을 했다라는 첫 예시를 여러분한테 맨 처음에 시작으로 도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누가 나와요? volunteers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 TV가 얼마나 중독적인지에 있어서 보여줄 수 있는 한 예시를 내가 보여줄게. television addiction. 맨 처음에 여러분한테 등장했었던 이 addiction이란 단어가 addictive란 단어와 같이 맞물리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 가장 TV에 대한 이 중독의 사례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독일에서 있었던 실험이래요. 그때 184명에 해당하는 자원자들이 있었고요. 이들이 돈을 받았대. 1년 동안 TV 없이 살라고. 여기서 고는 또 여러분 너무 또 가다 하지 말고 그냥 live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1년 동안 TV 없이 살아봐. 대신 성공하면 돈 줄게 해서 돈을 받은 거야. 184명이. 이렇게 상황의 실험이 시작되는 것으로 C로 시작되게 된 다음에 맨 처음에는이 먼저 왔었어야지. 그래야지 어떠한 한 명의 자원자도 이랬다라는 결론이 이어지겠죠. 처음에는 이 실험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처음에는 대부분의 자원자들이 잘했대. TV 없이 잘 지내더래요. 뭐라고 보고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아이들 그리고 독서 그리고 친구들 만나면서 시간 보내요 라고 아주 우리가 그리는 이상적인 대답으로서 얘기를 하며 그랬대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가 채 안 됐을 때 텐션이라는 건 긴장감 그리고 좌불안석이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안절부절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심지어 예민해지니까 싸움까지 늘더래. 예민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해. 한 달 정도까진 괜찮았는데 5달 이상 동안 5달이 지나는 동안 한 명의 자원자도 지속시키질 못했대요. TV 없이. 그래서 결국 다시 TV 세트를 그 사람들한테 돌려주자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어떠한 긴장감을 잃게 되고 결국 다시 정상 돌아왔다는 얘기죠. Return to normal. 그럼 결국 B의 얘기로 실험의 결과는 실패였겠지만 어떤 실험의 결과로서 B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CAB 선택하시면 되겠죠. 심지어 C로 시작하는 건 잡으셔도 여러분 선택지가 바로 4번 나오잖아요. 굉장히 쉬웠던 문제죠. 자, 19번 갑시다. 미안해요. 18번 가야죠. 자, 흐름상 가장 어색한 거. 이것도 무관한 문장 삭제 유형도 여러분한테 기본적으로 주제를 잡고 그 주제에서 벗어난 한 문장을 고르시는 겁니다. 내용 자체가 틀린 걸 고르시는 게 아니에요. 자, 볼게요. Burbot monkeys. 뭔지 몰라도 돼요. 그냥 monkey 알면 된 거예요. 자, 이 원숭이과 동물들이요. Use a variety alum calls. 이거구나. 중심 소재가. 얘네들이 서로 다른 종류의 침입자가 발생했을 때 서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경고를 주기 위해서 다른 알람콜을 소리 낸대.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죠. 그러면 다른 포식자가 등장했을 때 그 포식자의 종류에 따라서 얘네들이 warning하는 콜링이 다르구나. 1번 요렇게. 요까지 끊어주면 되겠네요. Burbot monkey가 굉장히 loud bark communicate. 이 뭐냐? loud bark. 여기 있네. 요렇게 하면 되겠네요. 얘네들이요.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bark란 표현 자체가 짖는 거잖아요. 엄청 크게 짖는데 물론 강아지같이 짖지는 않겠지만은 얘네가 큰 소리를 낸다 이거죠. 이것은 어떤 것을 대화하기 위한 목적이냐? 야, 이 근방에 표범 나타났어. 빨리 피해. 포식자의 종류에 따라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거에 대한 콜링이 바뀌었다는 것, 달라졌다는 걸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레오파드가 나오면 loud bark예요. 그럼 1번은 고르시면 안 되죠. 2번. This type of alarm call sends everybody up to the trees. 왜요? 당연히 레오파드는 나무를 높이는 못하니까 다 빨리 나무 위로 올라가! 라고 알려주는 거라고요. 엄청 똑똑하죠? 3번.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소리를 내는데 짧아. 그리고 interrupted and cough-like sounds. 약간 기침 같은 이런 소리를 내는 거지. 이런 소리를 내게 되면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The eagle.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근처에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해? 나무에 있으면 독수리가 나니까 그 나무 위에 있는 이 버번 멍키를 잡을 거 아닙니까? 빠르게 어디로 피신해요? 아주 두꺼운 발 보이지 않는 덤불 밑으로. 아주 똑똑하죠. 그럼 지금 이것도 포식자의 종류에 따라서 피신하는 방법과 그리고 콜링이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4번 원자 무슨 얘기하고 있어? 버번 멍키가 아시아 나라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아요. 안궁안물. 4번. 그리고 만약에 뱀이 나타났어. 뱀이 나타나면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soft whirring noise를 이용해서 바로 모두가 말 그대로 일어나게끔. 그래서 빨리 주변에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이 grass, 잔디가 있는지를 살펴보게끔 한대요. 굉장히 똑똑한 동물이죠. 역시 영장모이랑 달라요. 그렇죠? 4번 하시면 됩니다. 19번 가시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빈칸을 채워야 되는 단어 구절 완성 문제. 거의 대부분은 이런 단어 구절을 완성시키는 빈칸 완성 문제들이 보통은 변별력을 많이 요구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그 표현이 무색하게 매우 쉽게 나왔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빈칸이 위치가 거의 앞이에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문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소재 때문에 읽어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자연스럽게 빈칸 앞과 빈칸 뒤가 읽혀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몇몇 젊은 아이들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죄송해요. 어린 사람들. 몇몇 어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학교라는 건 일단 그들의 삶에 있어서 유일한 곳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들이 알고 있어요. 그들은 이 학교 안에서 안전하고 그리고 굉장히 신뢰감 있으면서 지속될 수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알고 있어, 아이들이.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그럼 지금 앞문장에 있어서의 반전이 아니라 앞문장에 있어서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겠다는 거죠. 그러므로라고 뒤를 볼게요. 자, 많은 학생들이요. 어머? 지금 이렇게 문장을 쭉 어떻게든 주어 동사를 찾으려고 가는 과정에서 별로 긍정적이지 않은 단어가 보이네요. 그리고 나서 심지어 어떤 단어가 보이지? 많은 학생들이, 즉 트라우마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많은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머나. Therefore이라는 부사는 역접은 아니었는데 앞에 있는 문장에서는 우리가 긍정적인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관계를 맺고 그리고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한다는 긍정적 내용이 서술된 뒤 빈칸 뒤를 보니까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트라우마라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많은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제대로 적응을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이 안에는 분명 부정적인 단어가 들어가줘야 앞뒤가 이어지겠죠. 그럼 봅시다. 조금만 볼게요. 부정적인 얘기를 찾으러 가기 전에 뒤에 조금만 읽어봅시다. 이 학생들이 여러분 학교에 가요. 뭐를 가지고? The best intentions. 정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가요. 뭐를 바라며 학교를 가냐면 친구도 잘 만들어야지. 그리고 선생님하고 말씀들 잘 듣고 선생님하고 친해져야지. 그리고 오늘 학교에서 할 일과 잘 맞춰야지라는 생각으로 가. 그러나 그들 스스로 무엇하다는 걸 발견할 뿐이야. 반항적이고 defiant, demanding, 너무 어려워, 힘들어. 그리고 disengaged, 학교 생활에 잘 참여나 녹여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결국 이 앞에 들어갈 내용이 예시로 여러분한테 서술이 좀 더 자세하게 풀어졌을 뿐 역시 반전은 없죠. 답을 골라야 되는 기준에 있어서 부정적인 얘기가 들어가는 거고 irony란 단어를 통해서 이들이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학교를 가지만 너무나 잔인한 아이러니 결과로 그 결과로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게 들어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답은 부정적 얘기를 담은 1번만 된다. 자, 2번 가시죠. 자,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 드디어 절을 넣어줬어요. 자, 지금 이 절의 빈칸이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 앞문장 읽어주고 빈칸 뒤에 엄청 힘을 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소재 파악은 해줘야죠. 자, 보러 갈게요. pessimist라는 단어는 염세주의자, 비관론자란 뜻이에요. 비관론자의 입장, 시각에 있어서의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비관론자들은 이런 시각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나아지는 발전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에나 있다는 거야. 어디나 발전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보는 어떠한 식견에 있어서의 문제래. 얘기하죠. humanity. humanity라는 거는 인류의 인간성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한 단어예요. Humanity has improved many measures. 인간의 어떤 인류애나 인간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 향상되었다. 발전되어 왔다. progress라는 단어와 비슷하게 improve가 쓰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humanity를 통해서 우리가 뭐가 발전되어 왔는지 보니까 life expectancy, 기대 수명, 그리고 교육, 그리고 종교적인 관용, 그리고 성평등.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류애라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이뤘던 여러 가지 성과들을 나열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지만 여러분한테 멋이라는 장치를 주게 되죠. 그러나 앞에서 얘기했던 그러한 성공이라는 것들이 마치 우리가 수영하면서 우리가 물고기가 된 것처럼 당연히 우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take for granted, 너무 중요한 수거죠.
무엇을 당연시 여기다. 우리가 마치 물고기가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수영도 하게 되니 당연히 그 수영할 수 있게 만드는 물이 우리한테는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물이 뭡니까? 바로 위에서 얘기했었던 이러한 열거한 대상. 우리가 인류로서 성취했던 것들이 우리한테 당연해지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상황 파악을 했으니 빈칸으로 가요. 자,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어. 지금 막 여기 뭐 이렇게 누운 글자도 보이고 작품 이름도 보여요. 논문이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해. 그러나 연습을 통해 but with practice. 그러나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 가능을 의미하는 조동사예요.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어. 앞에서 어떠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여러분한테. 우리 인류가 이러한 여러 가지를 성취해 와서 결국 우리는 그 성취 안에서 우리는 너무 그게 익숙해져 버렸어. 이게 문제야. 근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럴 수 있어. 해결 방안을 주고 있죠. 어떻게 해요? Hanson's advice. 그 사람이 충고하기로 이런 거래. When you hear a great story, achieve something in your own life, 네가 살면서 만약에 정말 무언가를 성취했거나 너무나 우리 가슴을 웅장하게 만들 만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혹은 just find yourself in a beautiful place with those you love,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사람과 너무나 멋진 곳에 있다는 네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리고 deliberately rest your minds on that experience and stay with it 이라고 얘기하죠. 일부러라도 네 마음을 그러한 경험에 쉬게 해줘. 그리고 그 안에서 그거와 함께 지내게 해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뭘까? 그 안에서 우리가 생을 살면서 느낄 수 있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들도 정말 나한텐 great한 거고 난 무언가를 성취한 거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있다라는 것 자체로 기쁨과 만족을 느끼라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연습을 통해서 이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하게끔 연습해라. 우리의 뇌가 우리가 좋다고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동등한, 중요한, 그리고 우리가 염세적이라고 생각했었던 부분만큼이나 무게감을 줘서 그 안에서의 감사함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별로 어렵지 않은 빈칸 뒤의 내용이었으니 여러분이 정답을 고르시는 데 있어서도 어렵지 않으셨을 거고요. 그리고 앞부분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이 문제 제기를 해준 뒤 해결책을 we can이라고 줬기 때문에 부정적인 얘기를 다룬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소거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결론으로 갈 수 있는 1번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20번까지 해설 강의를 다 마무리해 봤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여러분이 리뷰하시면서 그리고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 내가 이 부분이 좀 부족했구나. 송이쌤이 얘기하셨던 부분이 이런 거가 시험에 나왔다는 얘기였구나 라고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잘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